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생각 네. 이런 우리의 대화에 판단하는 거, 강요하는 거, 또 협박도 하고 비교도 해주고 네. 이걸로 조금 부족하니까 비난도 하면서 마지막에는 책임을 회피하고 당연시 네가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대화를 끝냈다면 네. 이제는 이 근원이 되는 우리의 마음, 정서, 감정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고요. 네네.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좀 희망적인데요. 어. 다음 시간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면 답이 없냐, 대화를 못하냐? 네네. 아니죠. 아, 또 기다려야 돼요? 다음 시간에? 그렇죠. 다음 시간. 아유, 2주 동안 말도 하지 말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네, 좀만 참아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2주 동안은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을 연습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침묵하고 알아차리는 정도만 해도. 네, 네네네. 그럼요. 그건 그래서 그 인도 철학자 중에 크리슈나무르티,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라는 분이 네, 어떤 네. 얘기를 했냐면은요. 제가 비폭력 대화를 배울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봤던 책인데 그분이 네. 거기서 이 관찰이라는 것은 인간 지성의 최고 형태다. 예, 관찰. 네. 관찰하는 거죠. 관찰은 뭐냐면 내 속에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저 아이를 때렸네. 네. 저거는 폭력이구나. 이런 것만 우리가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것도 네. 판단 없이 알아차리기만 하는 거죠. 예. 알아차리는 네, 거. 내가 지금 내 아이한테 소리를 질렀고 내 아이는 울었구나. 이런 거를 그냥 가만히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자기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고 1시간 동안 저 방에 있구나. 네. 이런 것만 그냥 계속 알아차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네.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우리가 평정심이라는 걸 유지하는 데 아주 좋은 도움이 되는 네. 연습 방법이에요. 그렇군요. 우린 참 여유도 없고 사실 그렇죠. 그냥 뭐 생각 없이 사실은 네. 하다 보니까 생각 없이 말하고 네. 내 안에 있는 그대로 막 판단 네. 뭐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네. 여과 없이 하는 게 사실은 그 알아차리는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판단을 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으면 멈출 수 있고요. 네. 침묵할 수 있고요. 네. 오히려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내 감정도 굉장히 누그러져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있어. 판단이 뭐 나쁜 것뿐만 아니라 네. 참 너는 너무 똑똑해. 너는 너무 뭐 예뻐. 막 이런 것도 판단 그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아이를 칭찬하는 것과 아이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그 세션에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또 앞서갔네요. 네.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판단이 나쁜 게 아니에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는 능력이 그걸 모르는 게 위험한 거죠. 네네. 우리가 판단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저 태연쌤 처음 봤을 때 네. 판단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태연쌤도 저를 봤을 때 쫙 봤죠. 제 외모에서 오는 네네. 어떤 판단들이 있어요. 네. 아니야, 이건 나쁜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박재현이라는 사람을 판단했구나. 내가 저런 모습을 보고 이렇다라고 판단했구나. 그러나 그것은 판단일 뿐이지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걸 사실이라고 믿는 게 위험한 거예요. 오늘은 이제 감정에 대해서. 네, 이제 감정이에요. 네. 그래서 몇 가지 감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저 사람과 좀 대화를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다가갈 때 제대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제대로 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지난주와 같은 그런 대화의 습관된 패턴들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감정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화. 그다음에 분노. 분노. 네. 또 그다음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화, 분노, 짜증 뭐 다 같은 건가요? 네, 화, 짜증, 분노가 조금씩은 이제 다르겠지만 네. 이제 총괄적으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두려움. 누군가가 두려우면 대화가 잘 안 나오죠. 맞아요. 뭐 상사 앞에만 가면 할 말도 기억 안 나고. 그리고 선생님. 어려움. 두려움은 어려움하고 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어색함, 뭐 미움, 나 저런 사람 싫어 뭐 이럴 때. 네. 그리고 불안함. 네. 그래서 화와 분노가 대표적인 거라면 또 네. 그만큼 중요한 게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죠. 불안과 두려움, 공포 뭐 이런 게 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거절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들. 예.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은요, 종종 질투와 시기로도 이어지죠. 내가 내 삶에 되게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저 사람은 되게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이 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그 불안과 두려움, 또 화와 분노.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울이에요, 우울. 우울할 때, 우울은 또 뭐랑 좀 연결될 수 있느냐면, 열등감과 우월감. 열등감과 우월감은 같은 개념이죠. 우월감을 가져도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우울,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제 화 이런 감정들이 네. 이런 감정들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평가 판단도 나쁜 게 아니라고 말한 것처럼 네. 왜냐하면 이런 감정 우리가 없애려고 할수록 우리한테 더 크게 다가오고요. 아마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괴로워질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또 종교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감정을 우리 인간한테 주셨을 때는요. 이게 분명히 유의미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별로 느끼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없애려고 해요. 없애려고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려고 다른 짓을 해요. 다른 짓을 하고. 네, 불안하고 두려우면은요. 술을 마신다든지 어. 쇼핑을 한다든지 드라마에 그냥 푹 빠져서 산다든지 네네. 네, 어떤 뭐 불안할 때마다 막 뜨개질을 막 한다든지 뭐 여러 좀 가지가 많이 있죠. 먹었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먹는다든지 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는 네. 단 거를 이렇게 굉장히 임신했을 때 참 많이 먹었어요. 예. 그것은 생리적인 네, 임신했을 네, 때는 네. 우리가 두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렇군요. 예, 건강을 위해서 아이 네, 태아에. 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조금 잘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할 필요가 있냐면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내가 지금 좀 슬프구나. 네. 내가 좀 화가 났구나.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불안함을 느끼고 있구나. 아, 이런 게 두려운 거구나. 아, 내가 지금 좀 슬프구나. 이런 것들. 네네. 그러려면 이것도 여기는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이 감정들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도 내 마음을 모르면서 상대가 그 감정을 찾아주길 되게 바라고 강요할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첫 번째부터 보자면 네. 이제 이 화예요. 근데 화는 저는 예전에 제가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한번 화가 나면 네. 이것은 분명히 저 사람 때문인 거예요. 네. 나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이 정도로 화가 났다는 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고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화낼 리가 없어. 알았어? 이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게 두려운 대상한테는 잘 참아지는데요. 만만한 대상한테는 별로 참아지지가 않는 그렇죠. 거죠.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네. 우리가 가족들한테 화를 자꾸 내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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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화라는 걸 다룰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너 때문에 화가 났어. 너가 날 미치게 하고 너가 날 실망시켰어. 그런데 우리는 나는 화가 났어. 나는 지금 매우 화가 났어. 나는 정말 화가 났어. 나는 이제 화라는 감정을 갖고 있어. 그렇게 의식을 돌리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넘어가야 될 거. 네. 그럼 화라는 감정은 내가 과연 컨트롤할 수 있는 거냐. 화는 네. 왜 왔느냐. 이걸 우리가 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막 야단치고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고 한번 해보세요. 네. 내가 이 애 때문에 지금 화가 났고요. 아니 참을 수가 그래서 없어요. 지금 여보세요? 그렇게 네, 이렇게 되는 받잖아요. 거죠. 만약에 여보세요 하고 받을 사람 있냔 말이죠. 없죠. 네. 자, 컨트롤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그걸 있네요.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념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는데 나는 화를 참을 수 없어. 아니요,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참기 싫은 얘기하자면 거죠, 사실. 그렇죠. 네네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룰 수 있어요. 화는 참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네. 잘 다뤄야 되는.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다뤄줘야 돼요. 사랑으로. 네. 안 그러면 이제 화병 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내가 화가 날 때 나는 지금 굉장히 사랑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네네. 그래서 이 화는 우리가 분명히 다룰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감정이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인은요. 정말 나한테 중요한 게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괜히 네네. 화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신호는요. 네. 이제 내가 이제 곧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겠다는 신호예요. 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네. 첫 번째, 나는 지금 내 화의 원인을 상대 때문이라고 믿겠다는 신호. 두 번째, 나한테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신호. 이제 세 번째, 네. 뭐였죠? 이제 곧 후회할 행동과 그렇죠. 말을 하겠다는 신호예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그럼 화는 뭐냐?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무언가가 안 되고 있구나라는 걸 내 자신에게 위로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위로하는 거. 예, 그럼 화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얼마 전에 또 어제 또 뉴스가 났어요. 사실은 어떤 또 인천에 사는 엄마가 네. 이혼하고 네. 너무 그게 화가 나갖고 뜨거운 물을 네. 그러니까요. 네. 아, 이도화상을 입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화를 아이한테 이제 푼 거죠. 화의 대상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린 굉장히 폭력적이 되고요. 화라는 감정을 내 자신한테서 자꾸 찾으려고 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 화를 어떻게 푸는 것인가. 엄마들이 정말 꼭 알아야 될 그런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워질수록 화도 좀 덜 나요. 반드시 이건 해야 돼. 이건 옳은 거야. 이걸 안 하면 안 돼라는 생각하는 것이 많을수록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나는 반드시 밥을 차려야 돼. 나는 우리 애한테 사이다를 사주면 안 돼. 난 탄산수를 만들어 먹여야 돼. 뭐 그쵸?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적으로 나한테 굉장히 강요하는 게 많을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배가 고프면 밥을 하기 싫어요. 근데 배는 고파요. 한 번 사 먹는다고 무슨 일 나는 게 아니죠. 그럼요. 좀 뭐 망으로 때울 수도 있고. 그럼요. 좀 그렇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니고 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한 끼 안 차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내 있어요. 자신한테 먼저 너그러워져서 내가 내 안에 옳다고 믿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만 유연성을 갖추게 되면 우리 아이한테도 그렇게 되고 화가 조금 덜 나죠. 그래 그럴 수 있다. 애가 먹다가 좀 음식을 뱉을 수도 있죠. 그럼요. 맛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고 또 흘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좀 귀찮아도 치우면 되니까.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들한테 제일 했었던 정말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 하나를 안 다뤘네요. 제가 아까 화, 분노를 하나 했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했고요. 그다음에 우울을 했는데 하나가 또 있어요. 죄책감과 희생이에요. 이 죄책감과 희생이 크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이 죄책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제 아이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좀 제가 판단할 때 신중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걸 정확한 관찰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우유를 마시려고 하다가 컵에 이렇게 우유를 따르다가 한 3분의 2 정도가 되면 멈추잖아요. 근데 계속 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줄줄줄줄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딱 놀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화가 나죠. 그리고 제 아내는 어떤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돼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게 옳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생각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옳은 기준이에요. 아이가 그걸 안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는 얘가 자기가 실수를 하면 자꾸 숨기거나 자기가 너무 놀래서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수할 수도 있지. 왜 울어? 그러면서 또 야단을 쳤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연습을 하면서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 얼마나 그런 걸 강요했었던가.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그걸 너무 강요한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실수해도 돼. 제가 제 자신한테도 절대 실수해서는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시작을 안 해요. 도전을 안 해요. 실수할까 봐. 그런 게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깨닫고 나서 내가 한번 해보자. 안 되더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기니까 제 아이가 어느 날 실수를 했는데 너무 지레 겁을 먹는 걸 보니까 아니 실수할 수도 있지 왜 그래 하면서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 내가 내려놓을수록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알아차리고 오히려 내가 화가 났구나 지금. 내가 먼저 나를 위로해 주는 거. 그게 출발점이고요. 화라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때문에 화났어가 아니라 나는 지금 화났어. 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나는 화났어요. 너 일주일에 3번 청소하기로 했는데 한 번밖에 안 했네. 아까 지난주 이슈였잖아요. 너 때문에 엄마가 화났어가 아니라 엄마는 집안이 깨끗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한 약속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엄마가 화가 나. 이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에는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좀 쉬운 말로 하고 싶은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하나는 실존적인 죄책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태연쌤을 때리면 네.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태연쌤 미안해요. 아팠죠. 미안해요. 이게 실존적인 죄책감. 이건 필요해요. 네. 꼭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아주 신경질적인 죄책감이 있어요.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태연쌤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다음날 또 와서 어제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저 왜 이러죠? 내내 이 죄책감 속에 매몰되어 버리면 이건 우리 삶에 도움이 안 되죠. 제가 우리 아이 5살, 6살 때 너무 후회가 되다 보니까 5살, 6살 애만 봐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제 아이의 사진을 제가 잘 못 봐요. 네, 저한테 아직 그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죄책감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계속 미안해만 하고 내 자신이 우울해지기만 하거든요. 얼른 벗어나서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빨리 고민하고 그리고 그걸 해야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면 의무감이 생기죠. 내가 더 잘해야 돼. 그렇죠. 그건 대화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좀 구별하자는 거죠. 참 대화를 가로막는 3가지. 네, 이제 2가를 했고요. 3번째가 있다는 뜻이 제가 지금 손을 딱 3개를 3을 가르치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네, 3번째도 있어요. 3번째. 네, 3번째가 바로 불안과 두려움이죠. 우리들이 아이들한테 막 야단칠 때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사실 내가 생각할 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이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애가 학원을 안 가겠다 그랬어요. 오늘. 엄마 나 오늘 피아노 하루만 빠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생각해도 하루 정도 빠져도 돼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집 애들 보면 이게 아닌 거예요.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또 엄마 나 수학학원 끊으면 안 돼? 그래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돼 라고 하고 그날 TV를 보는데 무슨 펜? 노란 펜 막 나와. 노란 펜 안 하세요? 옆집에는 하는데 100점 이러면은 갑자기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빨리 학원 가.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불안해지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건강한 대화를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도 잘 안 들리죠. 어느 엄마가 자기는 비행공포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저도 비행공포증이 제 승무원 출신인데 비행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때는 없었고 나중에 이제 생겼는데 어느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륙할 때만 되면 미치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 기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남편이 괜찮아. 그 말이 안 들리는 그렇죠. 안 들리죠. 자기가 너무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왜 두려워해? 지금 너만 탔니? 여기 다 탔어. 죽으면 다 죽어. 이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대화하기 참 힘들구나. 그럴 때 잠깐 피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불안과 두려움을 또 직시해서 바라보는 거.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다급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말하고 있는가? 뭐가 두렵지? 내가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그런가? 내가 아이를 잘 훈육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가? 라는 마음을 알면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러진 않구나. 그럼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아이를 낳아서 지금 키우는데 태연쌤은 아이를 키울 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딱 하나로 중요한 가치를 찾는다면? 사랑받는다는 느낌. 우리 아이가 사랑이 많은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 아이가 잘 협력하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가치가 흔들려요. 왜 흔들리냐면 주변이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대화를 하는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볼게요. 제 아이가 저는 협력이라는 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캠프를 가게 됐어요. 그 캠프는 아이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거를 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이 캠프예요. 근데 이제 제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이란 말이죠. 그때 옆에서 어떤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훈이 엄마 정신 차려. 아니 이 방학에 애들 지금 다 선행학습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그러면 이제 제가 귀가 팔랑귀가 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아이한테 다 가자고 하고 아이가 가고 싶어하고 저도 그걸 지지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너 그 캠프 야, 협력은 학원에서도 가능해. 학원으로 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게 안 들려요. 불안하면 야, 됐어, 시끄러. 그 얘기 그만해. 이미 결정된 거야. 선행학습이야. 선행학습이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우리는 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한테 중요한 게 뭔지를 항상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나를 좀 지킬 수가 있는 거죠. 막 써갖고 냉장고에 좀 붙이고 싶네요. 네. 어디 중국집 그것만 좀 붙여 있는데 네네.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때 사랑으로 크는 아이 뭐 이런 거 좀 써놓으면 내가 막 좀 그런 화가 나거나 불안함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거 한번 보면 다시 맞아. 평전심을 좀 찾을 거거든요. 예. 우리 첫날 우리 1회 때 태연쌤이랑 나눴던 것 중에 육아서 보면 막 너무 혼란스럽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기 정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불안하고 더 두려워지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바로 저는 내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그리고 내 아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뭔가 그걸 찾아 나가는 것이 이 불안한 사회 속에서 우리 중심을 잡고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또 한 번 이 방송 듣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서 잠깐 스탑. 네. 하고 그걸 하는 거지. 좀 써서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면 나는 내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도 한번 보세요. 우리 아이 기질이라든가 성격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그리고 그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이제 그 유치원, 그 초등학교에서 경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엄마들 모임 갔다 오면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 혼자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브런치 한번 갔다 오면은 3일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그럴 때마다 또 냉장고에 보시면서 맞아. 나는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지? 다시 한번 마음을 잡으시고요. 그것만 생각이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엄마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장이 되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뭐 같은 학급의 회장의 엄마라든가 반장의 엄마라든가 하시는 분들이 회의를 주선하거나 할 때 그분들이 이걸 혹시 들으신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엄마들 얘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아이를 키울 때 뭐가 중요하세요? 뭐가 중요하세요? 우리가 이런 걸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옳고 그른 게 없잖아요. 태연쌤은 사랑이 중요하다고 했고 지금 전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해되시죠? 왜 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태연쌤한테 저도 이해돼요. 왜냐하면 제가 협력은 중요하지만 저도 사랑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대화는 그럼 우리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지도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너무 좋네요. 그러면 그 자리에 없는 애 얘기 안 나올 일이 없고요. 뭐 어디가 좋다더라, 뭐 누구 선생님 뭐 욕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럼 그 모임이 너무 기다려질 것 같지 않으세요? 수준이 그냥 확 올라가는 느낌이요. 더 진솔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얘기를 우리들끼리 한번 나눠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을 뿐만 아니라 엄마들끼리 모였을 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다른 엄마, 다른 아이한테 질투도 없고요. 시기심도 들지 않을 거예요. 걔는 걔의 별, 걔의 무대에 서는 거고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의 별, 우리 아이의 무대에 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어른 돼서 커보니까 사실 그때 학원 더 다니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저 학원에서 뭐 배웠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지금 저도 공개하자면 저는 고1 때 저희 반 애들이 48명이었거든요. 47등이었어요. 고1 때? 나 지금도 궁금해. 그 48등이 누구였는지 지금도 궁금한데 제가 47등이었어요.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체육 선생님이 담임이었는데 책상만한 종이표를 피시더라고요. 아직도 기억나요. 고1 겨울 마무리할 때. 그래서 재현아 이게 뭔지 아니? 이렇게 보니까 대학 입시 뭐 이런 거에서 대학교 표네요. 그치? 이게 전국 대학교 표야. 이렇게 많아요. 많지? 네가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제가 어머 저는 한 번도 제가 대학을 안 갈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대화네요. 그러더니 너 도대체 꿈이 뭐니? 처음 생각했어. 그 자리에 앉아서. 그때 제 나이 17살. 학교를 일찍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승무원이 되고 싶어요. 외국을 많이 다니고 싶은데 집안이 뭐 경제적으로
풍요롭지 않으니까 또 사촌 언니도 승무원이었던 걸 많이 받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날 즉흥적으로 생각한 꿈이 승무원이요?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했더니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이제 내신 몇 등급 정도는 돼야 된다. 1등급에서 15등급까지였는데 제 15등급 바닥을 완전 깔았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그럼요. 그때 처음 고2 때 공부를 하는 걸 시작했어요. 네. 역시 공부는 스스로 깨달아야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2 첫 번째 시험 때 제가 너무 저를 디스하면 안 되니까 좀 칭찬을 하자면 100등 이상 한 번에 성적을 올렸어요.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의 그런 힘을 믿어요. 맞아요. 네,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그 순간이 오면 좀 믿어주는 마음이 크면 우리의 불안함도 조금 우리가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거. 그 48등 하는 우리 친구 누구였는지 제가 아직 모르지만 그 친구 분명히 행복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네. 지금 와서 성적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정말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란 말이 진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성적이 나쁠 때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의 자존감.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이러면 자존감이 없어질까 봐요. 집에서 다 떨어져요. 야, 너 이게 뭐니? 네 친구들 반평균 몇 점이야? 너보다 못한 애 없지? 애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야, 너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재현 선생님도 자존감 얼마나 높으세요, 지금? 저 높진 않았지만.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성적 자체 때문에 저는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고요.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말하느냐. 맞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걸 잘 해석해 주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줄 필요가 있고요. 저도 아이를 지금 사춘기라 키우고 있지만 아이 성적이 제 마음에 들지는 않죠. 근데 저보단 나아요. 제가 제 아이 중학교 때보단 낫더라고요. 마지막이 이제 그 우울한 거. 열등감과 그 우월감이에요. 참 중요한데. 왜 열등감과 우월함이 비슷한 우울의 기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남들보다 내가 못해. 당연히 우울해져요. 근데 남들보다 잘해. 이것도 언제든지 상대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늘 불안하고 우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준을 둘 때 내 삶을 내가 굉장히 우울해지죠. 나보다 잘난 엄마, 잘 나가는 엄마들, 사회적으로도 유능한 엄마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 애가 그만큼 그 이상 잘 됐느냐.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을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져서 아까 다뤘던 불안과 두려움처럼 내 삶에 내 무대가 있어요. 자꾸 다른 무대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느라 바쁜데 내 삶의 내 무대 속에서 내 무대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가족들을 본다면 우리가 좀 그런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좀 대화가 되는 거죠. 맞아요. 집에 있으면서 우울하신 엄마들 참 많거든요. 많죠. 집에서 막 특히 이제 모바일 보면서 와, 이 엄마는 파워블로거네. 그러니까요. 이 엄마는 막 워킹맘인데 돈도 벌고 애도 잘 키우네. 그러다 보면 끝없이 그 우울의 늪 가운데 너무 우울했던 기억들 많아요. 계속 그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나만의 무대가 있고 그걸 믿어보는 거죠. 맞아요. 나만의 때가 있고 나만의 또 천재적인 재능이 있거든요. 사실. 그 때를 기다리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못 찾아도 그게 또 나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지혜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다뤄봤다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런 대화의 패턴들, 단절의 대화의 패턴들을 이미 우리가 다 습관적으로 몸에 뱄는데 왜 어느 누구는 대화를 잘하고 어떤 사람들도 회복돼서 대화를 잘해 나갈 수 있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거긴 어떤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좀 그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수많은 감정을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굉장히 풍성한 생각 들고요. 정말 대화를 단절하는 감정도 많고 우리 자신의 참 부족함들도 많고요. 또 말도 부족한데 마음도 부족하고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다뤘던 이 감정들은 앞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를 다룰 때도 계속 또 다루고 할 거니까요. 좀 편안하게 듣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냉장고에 또 붙여놓고요. 또 이 방송은 다시 한번 산책하시면서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집 옆에 오늘 점심은 뭐 짜장면으로 먹을까요? 네네네. 네, 좋네요. 갑자기 확 땡기네요. 맨날 맛있는 것만 드시더라고요. 저는 다이어트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막 갈비 한 상 막 드신다고 막 사진 찍어 보내고 뭐 저는 우아하게 족발 뜯는 중 이런 거 보내시고 다이어트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변명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방송 듣고 또 삶의 그대로 가져가셔서 유익한 그런 삶을 또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태연쌤도요. 이번 한 주 알아차림과 관찰 속에서 잘 지내시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네, 다음 시간 기대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잘했어 날 갖기로 한 건 정말 잘했어 널 품기로 한 건 세상 그 누구와 비교하겠니 무엇과 널 바꿀 수 있겠니 내가 누군가를 위해 죽을 수 있다면 그건 너일 거야 처음엔 좀 두렵기도 했어 자신도 없었어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날 낳았을 땐 어떤 마음이었을까 엄마도 나처럼 어렸을까 문득 엄마가 보고 싶다 엄마가 보고 싶은 엄마를 위해 빰스 라디오